감사합니다. 저는 권오용 변호사이고요. 어, 지금 이제 예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최근에 법무법인 황현 씨를 이제 설립해서 거기에 구성원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성산생명윤리연구소 9대 10대 소장을 이제 제가 역임을 했고, 좀 전에 그 이명진 서장님이 현 서장님인 연구소인데, 이제 성산생명연구소는 성산장기려 박사님의 그 뜻을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동의 그 낙태라든지, 또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리고 안락사 문제라든지 이런 생명윤리의 그 철학적, 윤리적, 또 신학적 이런 연구도 하고, 또 거기에 교육 활동도 하고, 또 개문 활동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그 PPT를 조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제 PPT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보면 여기 차별금지법안, 이게 제가 이제 주로 장혜영 의원은 정의당 소속 의원인데 거기서 대표 발의했고, 그 법안에 기초해 가지고 최근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상민 의원, 또 권인숙 의원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연달아 발의를 하는데 그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여기 발의한 그 의원의 입법 이유를 보면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평등권에 관한 11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제 국민의 그 인권을 보호하는 규정들을 아주 매우 중요하게 이제 두고 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라는 규정을 헌법 10조에 두고 있고, 또 그에 대비해 가지고 평등권에 관한 규정을 11조에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자유와 평등 이 두 개의 그 가치를 우리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평등이라는 것은 완전한 평등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그 계급의 평등, 또 부에 있어서 평등 이렇게 주장하고 외치면서 공산주의 국가를 체제를 형성했지만,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다른 국민들은 전부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해온 것은 그동안 역사에서 증명이 됐고, 지금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공산주의 국가는 중공, 또 이북, 북한 이런 데 남아 있는데, 거기는 소수의 통치자들이 거의 나머지를 전부 다 노예하고 가난하게 하고 자기네들 의도대로 인권이 말살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등권을 존중을 하지만 또 인간의 존엄과 자유권, 자유를 굉장히 존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어떤 평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너무 우리 자유를 속박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법률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강제로 하고 법원에서 판결로 해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법률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우리나라는 OECD 국가고 많은 법률들이 각 분야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11조 평등의 그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법률들이 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서 11조를 한번 보시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우리가 평등권이 보장이 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은 분명히 성별이라고 되어 있고,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차별받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선언을 이미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헌법 31조는 또 교육에 있어서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마 이미 규정을 해놨고요. 여기는 보면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의무교육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있고요. 그 밖에 우리 교육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법률들이 이미 아마 잘 마련이 돼 있고, 상당히 우리나라 법률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 교육 평등을 하기 위해서 평생 교육에 관한 제도도 두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교육 제도라든지 장애인들이랑 교육을 더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이미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이 근로에 관해서도 적정임금, 최저임금 제도도 두고 있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이라는 그 법률은 굉장히 굉장히 방대하고 또 근로자들의 권리를 굉장히 옹호하는 법률입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뭔가 차별에 관한, 금지에 관한 규정들도 이미 근로기준법에 두고 있어가지고, 같은 노동을 했는데 차별한다 그럼 또 그 자체로 제재하는 여러 가지 아마 이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근로, 연소자의 근로, 또 상위 군경 및 전몰 군경, 국가 유공자의 근로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국가에서 우대하는 이런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또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제도인데, 혼인과 가족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헌법에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의 평등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 간의 성적 평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성적 지향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양성도 아니고 또 다른 독특한 성, 자기는 다른 성이라고 인식을 하면 그걸 그 사람의 성으로 봐주는 게 성적 지향이라는 거거든요.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양성애자다, 나는 여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물학적 성은 남자인데도 저 사람 여자로 존중을 해줘야 되고, 여기 뭐 구별도 없앤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말이 남녀 간에 화장실을 따로 쓰는 게 이제 서로 간에 존중하고, 그런데도 그걸 같이 써라 이렇게 하는 게 또 구별을 없앤다 뭐 이런 게까지 개념이 발전돼 가지고, 군대에서도 내무반을 남자 여자가 같이 쓰고 이런 것들이 요즘 드라마 같은 데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외국 영화에 보면. 그래서 그리고 모성의 보호, 그러니까 아이 엄마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하게 돼 있고,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는 차별에 대한 이런 정의가 있는데, 이거는 헌법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좀 말씀드리자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이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능하지만, 그렇지만 인권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그 유엔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국제적인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인권을 가지고 인권위원회법에서는 사실은 그걸 좀 연구하고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뭐 국민들을 계몽한다든지 교육한다 이런 역할을 주로 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권위원회가 직접 뭔가 너무 앞선 우리 사회 문화 헌법 질서보다도 더 뛰어넘은 이런 인권 기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또 그걸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처벌하게 하고, 이런 기능은 원래 그 본질에 맞지 않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안은 그런 기능을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갖게 하는 이런 거라서 너무 앞서가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안의 그 개념에 의하면 이거는 헌법을 뛰어넘고 헌법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헌법에는 아까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뭐 이런 걸 차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국적이라는 거는 외국인,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제도적으로 외국 사람들을 우대하는 정책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약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중국은 또 공산주의 국가고 전체주의 국가라서 굉장히 스파이 활동도 용이하게 돼 있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 국가 체제 자체가 위협을 받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은 건 앞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기능하기 여하에 따라서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자기는 중국하고 가깝다, 중국의 어떤 뭐 개인적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여기 차별금지법에
국적이라든지 민족 뭐 이런 거 차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분들 대한민국에 맘대로 들어와 가지고 직장에서 차별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인구가 중국이 10억이 넘잖아요. 우리나라는 몇 천만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한 성에서 그냥 몽땅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주해가지고 차별하지 마라 그러고 전부 쫙 장악하게 될 이런 우려도 우리가 이건 우려가 아니고 현실화 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시간이 거의 네네.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목만 읽겠습니다. 헌법상 평등권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한 그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안은 계급과 당파적인 이해 추구를 위한 정치적인 법안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질서는 헌법을 우리 국민이 전부 동의해가지고 만들었고 헌법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합의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을 무너뜨리는 기능을 하는 그런 법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또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석이라는 의석은 사실은 잘못 만들어진 의석인데도 그런 의석을 통해서 이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이걸 토대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가족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는 이런 문제가 크니까 이걸 의원들도 좀 이런 법안을 추진하려는 분들도 좀 마음을 고쳐 잡수시면 좋겠고 많은 국민들이 이걸 좀 이해를 해가지고 적극적인 비판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권오용 변호사이고요. 지금 이제 예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최근에 법무법인 황현 씨를 이제 설립해서 거기에 구성원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성산생명윤리연구소 9대 10대 소장을 이제 제가 역임을 했고 좀 전에 그 이명진 서장님이 현 서장님인 연구소인데 이제 성산생명연구소는 성산장기려 박사님의 그 뜻을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동의 그 낙태라든지 또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리고 안락사 문제라든지 이런 생명윤리의 그 철학적, 윤리적, 또 신학적 이런 연구도 하고 또 거기에 교육 활동도 하고 또 개문 활동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그 PPT를 조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제 PPT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보면 여기 차별금지법안 이게 제가 이제 주로 장혜영 의원은 정의당 소속 의원인데 거기서 대표 발의했고 그 법안에 기초해 가지고 최근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상민 의원 또 권인숙 의원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연달아 발의를 하는데 그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여기 발의한 그 의원의 입법 이유를 보면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평등권에 관한 11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제 국민의 그 인권을 보호하는 규정들을 아주 매우 중요하게 이제 두고 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라는 규정을 헌법 10조에 두고 있고 또 그에 대비해 가지고 평등권에 관한 규정을 11조에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자유와 평등 이 두 개의 그 가치를 우리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평등이라는 것은 완전한 평등은 우리가 사회 생활하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그 계급의 평등 또 부에 있어서 평등 이렇게 주장하고 외치면서 공산주의 체제를 형성했지만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다른 국민들은 전부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해온 것은 그동안 역사에서 증명이 됐고 지금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공산주의 국가는 중공
또 이북, 북한 이런 데 남아 있는데 거기는 소수의 통치자들이 거의 나머지를 전부 다 노예하고 가난하게 하고 자기네들 의도대로 인권이 말살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등권을 존중을 하지만 또 인간의 존엄과 자유권, 자유를 굉장히 존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어떤 평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너무 우리 자유를 속박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법률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강제로 하고 법원에서 판결로 해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법률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우리나라는 OECD 국가고 많은 법률들이 각 분야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11조 평등의 그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법률들이 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서 11조를 한번 보시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우리가 평등권이 보장이 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은 분명히 성별이라고 되어 있고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차별을 받지 않냐한다 이런 기본적인 선언을 이미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헌법 31조는 또 교육에 있어서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마 이미 규정을 해놨고요. 여기는 보면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의무교육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있고요. 그 밖에 우리 교육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법률들이 이미 아마 잘 마련이 돼 있고 상당히 우리나라 법률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 교육평등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에 관한 제도도 두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교육 제도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더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이미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이 근로에 관해서도 적정임금, 최저임금 제도도 두고 있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이라는 그 법률은 굉장히 그 방대하고 또 근로자들의 권리를 굉장히 옹호하는 법률입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뭔가 차별에 관한 금지에 관한 규정들도 이미 근로기준법에 두고 있어가지고 같은 노동을 했는데 차별한다 그럼 또 그 자체로 제재하는 여러 가지 아마 이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근로, 연소자의 근로, 또 상위 군경 및 전몰 군경, 국가 유공자의 근로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국가에서 우대하는 이런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또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제도인데 혼인과 가족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헌법에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의 평등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 간의 성적 평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성적 지향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양성도 아니고 또 다른 독특한 성, 자기는 다른 성이라고 인식을 하면 그걸 그 사람이 성으로 봐주는 게 성적 지향이라는 거거든요.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양성애자다, 나는 여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물학적 성은 남자인데도 저 사람 여자로 존중을 해줘야 되고 여기 뭐 구별도 없앤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말은 남녀 간에 화장실을 따로 쓰는 게 이제 서로 간에 존중하고 그런데도 그걸 같이 써라 이렇게 하는 게 또 구별을 없앤다 뭐 이런 게까지 개념이 발전돼 가지고 군대에서도 내무반을 남자 여자가 같이 쓰고 이런 것들이 요즘 드라마 같은 데도 볼 수 있겠더라고 외국 영화에 보면 그래서 그리고 모성의 보호 그러니까 아이 엄마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하게 돼 있고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는 차별에 대한 이런 정의가 있는데 이거는 헌법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좀 말씀드리자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이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능하지만 그렇지만 인권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그 유엔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국제적인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인권을 가지고 인권위원회법에서는 사실은 그걸 좀 연구하고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뭐 국민들을 계몽한다든지 교육한다 이런 역할을 주로 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권위원회가 직접 뭔가 너무 앞선 우리 사회 문화 헌법 질서보다도 더 뛰어넘은 이런 인권 기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또 그걸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처벌하게 하고 이런 기능은 원래 그 본질에 맞지 않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안은 그런 기능을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갖게 하는 이런 거라서 너무 앞서가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안의 그 개념에 의하면 이거는 헌법을 뛰어넘고 헌법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헌법에는 아까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뭐 이런 걸 차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국적이라는 거는 외국인,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제도적으로 외국 사람들을 우대하는 정책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약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중국은 또 공산주의 국가고 전체주의 국가라서 굉장히 스파이 활동도 용이하게 돼 있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 국가 체제 자체가 위협을 받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은 건 앞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기능하기 여하에 따라서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자기는 중국하고 가깝다. 중국의 어떤 뭐 개인적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여기 차별금지법에 국적이라든지 민족 뭐 이런 거 차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분들 대한민국에 맘대로 들어와 가지고 직장에서 차별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인구가 중국이 10억이 넘잖아요. 우리나라는 몇 천만 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한성에서 그냥 몽땅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주해가지고 차별하지 마라 그러고 전부 쫙 장악하게 될 이런 우려도 우리가 이건 우려가 아니고 현실화 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시간이 거의 네네.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목만 읽겠습니다. 헌법상 평등권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한 그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리고 차별금지법안은 계급과 당파적인 이해 추구를 위한 정치적인 법안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질서는 헌법을 우리 국민이 전부 동의해가지고 만들었고 헌법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합의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을 무너뜨리는 기능을 하는 그런 법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또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석이라는 의석은 사실은 잘못 만들어진 의석인데도 그런 의석을 통해서 이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이걸 토대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가족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는 이런 문제가 크니까 이걸 의원들도 좀 이런 법안을 추진하려는 분들도 좀 마음을 고쳐 잡수시면 좋겠고 많은 국민들이 이걸 좀 이해를 해가지고 적극적인 비판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